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5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17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9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모두 299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 규모의 5번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합니다.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급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금 지원과 기업 대출,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스페인 방문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 격리 조치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도 스페인 방문자에 대해서 10일간 의무 격리를 시행하는 등 스페인의 2차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하수구나 화장실에 생긴 나방파리 유충을 잘못 신고한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정수장 등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를 매주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해외 유입이 전날보다 크게 줄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명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4,175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2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50명에 육박했던 해외 유입 환자는 입국자 검역 7명을 포함해 16명에 그쳤습니다. 이라크 귀국 노동자나 러시아 선박 관련 감염 확산이 한풀 꺾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6명, 경기 2명, 이외 부산에서도 1명이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15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2,905명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여름 휴가철에 감염 위험이 큰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유흥업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기존 고위험 유흥시설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선 이용 인원 제한이나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티 게스트하우스는 음식점 영업 신고도 없이 파티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성업 중입니다. 박능우 1차장은 또 해외 코로나 상황을 철저히 평가 분석해 방역 강화 추이 감시 국가 추가 지정 등을 통해서 해외 유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들어온 선박 선원 중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선원만 국내 상륙이 허가됩니다. 또 그동안 치료비를 지원했던 외국인도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환자부터 시작해 본인 치료비 부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해외 유입 환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31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전 2주보다 무려 12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온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선원만 상륙할 수 있습니다.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감염 외국인 입국 환자 치료도 지금처럼 다 우리 돈으로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외국인 환자부터 먼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외 유입 환자 증가 추이를 봐가며 외국인 부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원칙이 정해지면 그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올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가는 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고요. 국내 휴양지 예약 경쟁도 치열해서 여름 휴가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농촌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초록빛 들판이 넓게 펼쳐진 한적한 시골 농장입니다.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마친 개구쟁이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 시간입니다. 이리저리 돌려 꺾어낸 옥수수에 알알이 빽빽한 걸 보더니 수줍은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옥수수요? 응.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신기하고 재밌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 옥수수 평상시에 좋아해? 네. 먹는데 정신을 쏟느라 여름 햇살에 익어버린 피부 걱정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체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친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자주 와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같이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얼룩소와 양떼가 논이는 탁 트인 초원. 먹이를 주고 만져도 보면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낯선 설렘을 느낍니다. 토끼. 저거 뭐지? 토끼 당근. 서툰 솜씨로 간식을 만드는 아빠와 딸은 함께하는 지금 순간이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처럼 올여름 휴가철 풍속도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막혀버린 하늘길 탓에 상당수 여행객이 국내로 눈길을 돌리면서 농촌 역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상대적 청정 지역에 있는 체험형 농장들을 이른바 클린 사업장으로 지정해 농촌 여행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또 사람의 치일까 겁나 아직 휴가지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한적한 농촌은 어떨까요? YTN 김민성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나방파리 유충으로 확인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나방파리 유충은 수돗물이 아닌 하수구나 화장실에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2일 욕조에서 살아있는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필터가 달린 연소기까지 쓰고 있는데도 유충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습니다. 양치를 하고 있는데 세면대 옆에 이제 욕조 안에 보니까 뭐가 꿈틀거려서 그거를 이제 보고 이게 요새 말하는 그런 유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신고를 받은 안양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분석한 결과 해당 유충은 나방파리과였습니다. 최근 수돗물 정수장 안에서 발견돼 논란이 커진 깔따구와는 다른 벌레로 주로 습한 하수구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번식합니다. 따라서 수돗물을 타고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깔따구 유충은 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속에 가라앉아도 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방파리 유충은 물 속에서는 못 삽니다. 물에서 살긴 하지만은 호흡관을 내밀고 사람처럼 대기 중에 산소를 호흡하기 때문에. 지난 22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은 모두 1,314건으로 대부분 인천에 집중됐습니다. 인천 외 지역은 387건, 이 가운데 실제 유충이 나온 건 49건이었는데 조사 결과 깔따구는 없었습니다. 민달팽이나 실지렁이류가 가장 많았고 나방파리도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모두 수돗물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 집안에서 발견한 유충이 깔따구인지 나방파리인지 구별하려면 색깔과 꼬리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깔따구 유충은 짙은 붉은색을 띠며 꼬리에 돌기가 없지만 나방파리 유충은 주로 회색색이고 끝부분에 돌기가 있습니다. 깔따구 유충은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고 나방파리 유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충 발견 민원이 빗발치는 만큼 불안 해소를 위해 분석 결과를 매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0대에서 60대 암 환자 가운데 사망 원인 1위는 간암입니다. 이 간암은 대부분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만성화돼 생기는데요. 국가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지 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간염은 간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6개월 이상 염증이 계속되고 간 수치가 나빠지면 만성 간염이 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하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나 간암이 됩니다. 간염 유형 중 특히 B형과 C형이 간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이 두 가지 간염이 그 간암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 질환을 우리가 이제 조절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B형 간염은 산모에서 신생아로 수직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려서 걸릴수록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B형 간염은 백신이 개발돼 있지만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평생 치료제를 복용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항시 식사 같은 거는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섭취하고 과로만 주십시오 이렇게 항시해서 주기적으로 내 몸을 내가 알아서 이제 과로하지 않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B형 간염보다 만성화될 위험이 크고 예방 백신도 없는 C형 간염은 최근에 치료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됐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감염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 일생에 한 번은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이런 거를 뭐 강제로 하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가지고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B형 간염과 C형 간염 모두 방치하면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위 사람들까지 감염시키기 때문에 국가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해 치료해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해외 제조사 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판매량이 15배나 껑충 뛰면서 상반기에만 보조금 9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바람을 타고 점차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전기차.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상반기 2만 2천여 대가 팔리면서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23%나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보조금 규모가 줄면서 전기 승용차 판매가 소폭 하락했지만 대신 전기 화물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양산형 모델 출시와 운송 사업화가 혜택이 맞물려 판매량이 300배 넘게 뛰면서 전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전기 승용차 시장에선 글로벌 전기차 업체 1위 테슬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모델 3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상반기 기준 판매량이 15배나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43%로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신형 모델 출시가 늦어지면서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상반기 전기차 시장을 휩쓸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해외 업체가 국내 보조금을 독식하지 않도록 제도를 일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산업 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조금 제도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네. 앞서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해외 유명 업체들도 잇따라 국내 전기차 출시를 선언하며 주도권 경쟁에 나선 상황. 보조금 제도 개선에 더해 국내 업체도 얼마나 경쟁력 있는 신형 모델을 선보일 수 있느냐가 코앞으로 다가온 전기차 시대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남해안과 충청 지역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오면서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강해지기 시작해 내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북과 남부에는 50에서 150mm, 특히 경남 해안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충남,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남부와 제주도의 장마는 주 중반에 끝나겠지만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26일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실업수당 등 쟁점을 정리하는 내부 조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일었던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요건에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 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과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더나는 사는 미 보건복지부로부터 4억 7,200만 달러, 약 5,67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백신 후보 물질의 3상 임상시험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가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3단계 임상시험은 현지 시각 27일 시작되며 3만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모더나는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내년부터 연간 5억 회분에서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0시를 기해서 스페인 방문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의무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조치였지만 여행객들은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된 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공항. 영국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승객들은 영국에 도착하는 대로 예외 없이 2주일 동안 자가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일요일 0시 이후 스페인에서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간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여행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It's a bit crazy considering the restrictions in place in Spain already are really good with the masks, with disinfecting everything, with hand wash in the shops. That's better than what we have in London. So it seems a bit crazy to be imposing quarantine in those circumstances. This is okay to be here and I'm very disappointed in our own government doing this to us while we're out here. 하지만 영국 정부는 스페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as you say. The outbreak from Spain took place on Friday. We responded directly to it on Saturday. So we can't foresee quite what will happen in different countries in Europe. But 이번 조치는 스페인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스페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20%를 영국이 차지할 만큼
영국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앞서 노르웨이도 스페인 방문자들에 대해 귀국 시 10일간의 의무 격리를 재도입했고 프랑스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었다면서 2차 감염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치보다 최대 60% 많을 수 있다고 스페인 최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일간 엘파에스는 현지 시간 26일 온라인판 보도에서 스페인 전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44,86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엘파에스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합치면 사망자 수는 정부의 공식 집계치인 28,432명보다 60%가량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의 추정치와 실제 집계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난달 종료한 이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라고사와 카탈루냐 지방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도쿄에서는 6일째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 누적 감염자도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일본 연휴 동안의 확산 여부는 다음 달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연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도쿄도는 경계 수위를 최고 단계로 높이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4連休、そしてこの後ずっと夏休み等々が始まりますけれども、感染を拡大しないことについてのご協力を改めてお願いを申し上げる、その一言につ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하지만 이런 당부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5일 기준으로 하코네와 에노시마 등 수도권 관광지를 찾은 사람이 최고 50%까지 늘었습니다. 도쿄를 뺀 다른 곳은 일본 정부의 여행 지원 캠페인이 적용돼 이번 연휴 관광길에 오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이동이 늘면서 감염이 얼마나 확산했는지 그 결과는 2주 뒤인 8월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당분간 감염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8月の3日とか4日ぐらいに感染者急増するって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격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 중인 환자가 도쿄에만 1,000명이 넘는 등 의료체제도 곧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인식은 현장의 위기감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医療提供体制は逼迫した状況ではないと承知をしています。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과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지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8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AI와 비대면 서비스의 소비가 증가하고 많은 연구진들이 신약 개발에 그 어느 때보다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과학과 함께 흘러갑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카이스트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 앞으로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